안녕하세요. 북마녀 최신주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인데요. 주제는 책입니다. 정확하게는 책에 관한 잡설, 책자랑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좀 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알라딘 중고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알라딘 VIP입니다. 그 신촌 알라딘 중고서점 지점에 들러서 책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2배 돈을 들여서 다시 사오는, 그래서 책장은 늘 쌓여있는, 더 이상 그 빈 공간이 나지 않는 이런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지난주에 10월 18일에 알라딘에서 구입한 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나요? 분발의 켄타우로스. 이 제목부터 이미 빵 터지는데요. 단편집입니다. 일본의 그 다른 나라 문화, 특히 서양권 문화 사랑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자신들의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아웃풋하는 실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내용은 지금 표지에서 보다시피 켄타우로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 뒷부분은 말인, 그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만화인데, 일단은 차별받던 켄타우로스 종족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그 인간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인류사에서 유색인종, 그 다음에 여성들이 차별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유색인종이고 여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만화책 같은 경우는 이 표지를 껍데기 열어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표지는 사실 되게 계절시처럼 뭔가 술에 취한 듯 하고 있고요. 뒷표지를 보면 지나가던 개가 막 짖어가지고 출근하다가 깜짝 놀라는 상황이고, 여기를 보면은 그 어떤 초딩이 올라가서 되게 당황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웃겼던 건 일단 이거부터. 이건 뭐냐, 선술집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 직장 끝나면 그 동네 식당에서 간단하게 한 끼 때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맥주 한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인데, 이제 이 친구는 의자에 앉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서서 바에 서가지고 흡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속표지 보시면 정말 이게 지금 보면은 당근을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아침에 편의점에 가서 한 끼 삼각김밥으로 때울 듯이 켄타우로스도 당근을 막 이렇게 아침 식사로 먹는 거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친구가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고요. 선배와 파트너가 되어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분빈 전철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켄타우로스는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선배가 화내요. 땀내지 말라고. 이유는 자기가 뒤를 닦을 수가 없으니까 선배가 츤데레처럼 수건으로 등에 난 땀을 막 닦아주며 뛰지 말랬잖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플 때는 집에 선배가 찾아와서 당근으로 우동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편집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기가 있어야지 계속 나오니까 아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5,000원짜리인데 2,300원에 샀습니다. 짠! 다음 책은 무게의 철학. 일러스트 보이세요? 이거 누구지? 개콘에 나왔었는데. 개콘에 동물들 꽁트 나올 때 김준호였나?
이 느림보 동물을 형상화했었던 이게 있었는데 동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지? 어쨌든 이 느림보 일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무계획의 철학이라는 이런 어떤 서로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조합된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되게 잘 지은 것 같고, 그래서 낚여서 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9월 7일에 발행이 됐는데 지금 10월 중순인데 벌써 알라딘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조금 가슴이 아픈 책입니다. 부제는 미루는 본성을 부정하지 않고 필요한 일만 룰루랄라 제때 해내기 위한 조언. 부제도 굉장히 낚일만 한 사람들 많죠. 저는 사실 뒷표지에서도 되게 낚였어요. 뒷표지는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즐겁게 제때 창의적으로 일하는 법. 유럽 내에서도 독일 사람들은 뭐 알다시피 뭐 근면성실, 뭐 워커홀릭 뭐 이런 상징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독일 사람들 야근 많이 한다고는 안 들었거든요. 되게 철저하게 출퇴근 시간 지킨다고 들었기 때문에 와닿진 않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야근하는 사람으로서 와닿진 않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덜 일한 듯한 자책감을 이 책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 하여, 이거 나야. 덜 일한 듯한 자책감. 나.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 데드라인에 관한 조언이 거의 막 끝부분에 나오는데, 결국 그런 거죠. 빠듯한 계획일수록 잘 지켜진다. 그러니 5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다면 결국 사람들은 4개월 동안 딴짓하다가 1개월 동안 다 몰아치잖아요. 실제로 많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게이지 모으는 일들을 많이 해서 게이지를 모아서 그다음에 한 번에 터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은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뭔가 좀 다 읽지 않아서. 세 번째 책은 아침 미술관 2. 1은 없습니다. 1이 없더라고요. 이거 구해야겠죠? 언젠간 구해야겠죠? 일단 요 책은 아침 미술관이라는 제목답게 하루하나 아침에 그림을 하나씩 보고 그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자 라는 컨셉의 책인데요. 사실 작가가 누구인지, 지은이가 누구인지 알고 산 책은 아니고, 열어보니 이명록 관장님이더라고요. 이명록 관장님 누구냐? 안국역에 위치한 사비나 미술관 관장님이고요. 이명록 작가는 사실 이분 프로필 사진 보면 항상 이렇게 스카프를 이렇게 터번처럼 두르고 약간 뭔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삘이 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읽는 CEO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이 책을 보면 정말 유명한 그림들, 르네상스 때의 미술부터 현대 아트까지, 그리고 서양 미술뿐만 아니라 한국, 그 다음에 이 아시아권 미술 그림까지 나와 있는 책들이고요. 첫 번째로 몇 개 보여드리면, 너무 유명하죠? 마르셀 듀샹. 회화의 한계를 넘어서 미술이란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사람이죠.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인상주의쯤에 디샹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상주의 이후에 유럽을 휩쓴 근대미술 풍이, 피카소는 입체, 마티스는 야수파, 이렇게 두 가지가 진행했었는데, 듀샹도 사실은 20대 때, 어릴 때 인상주의 풍으로 그림 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작품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랄까?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의 병기가 이제 등장한 건데, 나중에는 이 회화 그림을 그리긴 했어요. 거의 뭐
깊게 그리긴 했는데 사실은 뭐 알게 뭐냐 수이 되었고, 생각해보면 역시 디샹의 생각에 맞았던 거죠. 기억나는 건 뭐 변기밖에 없으니까. 그 모나리자 얼굴에 수염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도 디샹 거예요. 역시 튀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디샹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였나요? 제가 발음이 좀 세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아는 폴세잔, 고갱, 뭐 밀레, 고야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리고 거장 중의 갑, 루벤스, 제가 완전 좋아하는 루벤스. 서양 미술사에서 그 바로크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술사에서는 사실 참 가난한 화가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 루벤스는 뭐 완전 저택 짓고 공장처럼 아틀리에 만들어 놓고 밑에 다 그 문화생들 부리고 그 자기가 조금 도와주기만 하고 이런 스타일로 완전 성공한 첫 번째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북유럽 미술의 바로크 풍을 잘 섞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물론 가톨릭 그 성당 쪽에서 루벤스 그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일을 맡겼는데, 르네상스 때도 되게 신화 많이 그렸잖아요. 신화가 성화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좀 다른 느낌. 말하자면 그 르네상스 때의 화가들보다는 루벤스가 과도한 막 근육 우럭우럭 뭐 이런 스타일이고, 여자들도 살이 좀 더 많이 쪄 있고, 말하자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루벤스가 좀 사실적인 그런 느낌의 인체를 많이 그렸는데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 루벤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짠. 요 분은 그 사티로스라고 해서 디오니소스의 추종자고, 또 아까 그 뭐시기야 켄타우로스 이야기하고 또 연결되는 게 이분들도 또 반인반수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취향.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런 화풍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 그림은 술 먹고 있는 그 사티로스라서 애주가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실제로 그 동네에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루벤스는 아시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파트라슈를 키운 아이가 누구지? 그 녀석 누구죠? 그 녀석이 누구지? 플란다스에게 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녀석이 이 루벤스 성당에 걸려있는 이 루벤스 작품 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파트라슈와 함께 얼어 죽었다는, 바로 아까 얘기 들었는데 네로, 플란다스에게에서 나오는 그 네로가 그 파트라슈와 함께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림, 바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 루벤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양화 스타일의 이제 현대적 감각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상상력을 추가해서 그리는 작가님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분들을 팝 아티스트라고 묻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신선미, 곽수연, 김현정. 요즘은 김현정 작가가 막 광고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개미 요정으로 유명한 신선미 작가와 그 다음에 개를 동양화에 이제 넣는 느낌으로 이제 그리시는 곽수연 작가, 그 다음에 이제 한복 입고 짜장면 먹고 스타벅스 샤넬 가방 입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 그리는 김현정 작가, 이런 분들이 정말 사실 전 되게 그런 스타일 좋아해서.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나이키 로고를 이런 동양 화풍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손동현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셀렉하였습니다. 뾰롱. 작별 인사도 따로 따야 될 것 같아요. 안녕.